네, 오늘은 법인의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에 관해서 사례와 더불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주체는 사람과 사람으로 간주되는 법인, 인과 법인이 있다 그랬죠. 사람의 권리 능력의 시기, 그리고 행위 능력에 관해서 제한 능력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법인입니다. legal person 혹은 juridical pers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corporation aggregate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즉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사원총회가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이고, 그리고 사원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집행하는 이사가 있고,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감사, 이 세 가지 기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단법인을 만드는 순서는 우선 사단법인을 만드는 발기인 조합이 구성됩니다. 발기인을 incorporator라고 부릅니다. incorporator.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조합 단계를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 사단법인을 감독하게 될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설립 등기를 하면은 사단법인은 그때부터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재단법인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흔히 우리가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corporate foundation. 여기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서 그 재산을 기본으로 한 법인이 장학사업이나 공익사업,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산 출연 행위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관을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감독을 맡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의 기관은 이사와 감사입니다. 여기는 구성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구성원인 사원총회가 있죠. 사원. 그래서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단법인의 사실은 특수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즉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그런 법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탐탁지 않아 하거나 혹은 등기를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문제를 만들기 싫으면은 일단 발기인 조합과 정관은 작성하되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외부적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태로 그대로 그냥 모임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법인, 권리 능력 없는 재단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태의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줄여가지고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과 같은 부분도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에 대해서도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의 개념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개념을 근거로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사례 내용을 읽기 전에 그 밑에 정리된 요약을 한번 보죠. 법인의 권리 능력의 시기는 법인의 설립 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그리고 설립 등기가 이루어진 때이며, 종기는 해산과 청산, 그리고 청산 종결 등기가 된 때이다. 재단법인은 설립 행위에 재산의 출연이 포함된다. 출연이라는 것은 기부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법인의 권리 능력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과 정관상의 목적
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포함하는 행위도 권리 능력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이 법인에게 기속되지 않고 그 초과하는 행위를 한 대표기관의 개인 책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법행위라면 불법행위 책임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법인의 기관은 이사, 사원총회, 감사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이사와 감사가 있게 됩니다. 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며 업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법인 대표권은 이사 각자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으로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2명, 3명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반드시 대표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아니면은 A, B, C 세 이사 중에 A 이사만 대표권이 있다라고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고 이것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정관으로 법인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은 그것이 외부적으로 누가 대표권을 가진지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 실제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와 거래한 제3자가 대표권이 없는 사람과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때에 대해서 제3자는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등기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A 고교의 동창생들은 모교를 후원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다가 갑과 을을 이사로 하는 B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권리 능력까지 다 갖춰진 거죠. 이 B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의 목적은 A 고교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고 대표권은 이사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법인의 이런 목적은 등기되어 있지만 대표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갑은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병이 이자를 시중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게 주겠다고 하자 단독으로 B 사단법인을 대표해서 법인 기금 중 1억 원을 병에게 대여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사인 을이 갑이 혼자 이런 대여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다. 이 대표권의 이사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병에게 대여금을 즉시 반환해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병은 이에 응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한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죠. 법인의 권리 능력의 범위 그리고 대표권 행사의 방법 대표권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에 관한 효력의 주장 방법 상대방의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이죠. 우선 모교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더 부풀리는 증식하기 위한 대여행위 특히 높은 이자를 준다는 그런 이자부 소비대차 계약은 모교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그런 목적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능력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사인 을이 갑의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도 이것은 권리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에게 이러한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병이 계약 체결 당시에 법인의 목적과 대표 행위의 방법에 관한 정관 규정을 알고 있었다. 면 어떻게 되느냐? 병이 그것을 을이 반대한다는 사정을 알고 갑을 꼬드겨서 이용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즉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인 병은 거기에 대해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의 주장에 대해서도 병은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